안녕하십니까, 지혜농원 김천식입니다. 오늘 6월 9일 월요일이거든요. 요즘 보면은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, 그래서 한여름 날씨처럼 일을 하다 보면은 땀이 막 흐르고 옷이 젖고 할 정도로 온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, 지금 비가 안 온 기 한 8, 9일 정도 저희 문경 쪽에 계속 비가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흙골을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다녀보면은 흙골의 바닥이 뭐 건조한 게 아니라 메말라 있습니다. 메말랐어요, 완전히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메말라 있을 때는 간수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1년차 재식한 건 없지만은 2년차라든지 그 다음에 1년차 보식한 나무들이 있잖아요. 그런 나무들은 뿌리에 근근히 저희가 보식을 하거나 할 때 얕게 파가지고 거기에서 뿌리가 잔뿌리가 조금 있잖아요, 이렇게. 거기 그 주변에가 수분이 증발해서 얻게 되면은 나뭇잎이 시들시들 하면서 가뭄을 타기 시작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1년차, 2년차 이런 나무들은 저 같은 경우는 2, 3일에 한 번씩, 특히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하면 이틀에 한 번 해가지고는 한 번 줄 때에 뭐 한 3, 4시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듬뿍 이렇게 줌으로 해가지고 가뭄이 안 타게끔. 성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3, 4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시간대는 뭐 저는 밭에 따라 틀립니다. 밭에 따라서 이렇게 배수가 잘 되는 밭, 그런 밭은 물을 좀 시간을 좀 더 길게 주겠죠. 뭐 6시간을 준다든지 이렇게 주고, 그 다음에 배수가 좀 덜 되는 밭 같은 경우는 한 3, 4시간 정도 해가지고 성목들이나 요런 3년차 요런 밭들도 3, 4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이렇게, 때에 따라서는 3일, 때에 따라서는 4일인데 요즘에는 계속 기온이 올라가니까 한 3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는 뭐 4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줍니다. 그리고 요 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브락스 부사 3년차 요 밭은 배수가 굉장히 잘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시간을 좀 한 4~5시간, 그 다음에 막 3일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계속 간수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번 영상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좋은데 제가 촬영하기도 바쁘고 할 일이 많으니까 좀 누락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는 거. 그래, 제가 내일 보호살균제를 살포를 해줄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다이세넴, 그 다음에 모판, 뭐 안트라콜 요 3개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살포를 하는데, 내일은 전기방제약 살포하고 5일째가 됐기 때문에 저는 안트라콜을 내일 살포를 해줄 겁니다. 그래, 안트라콜로 해가지고 살포를 하고, 그 다음에 옆면 시비로다가는 칼슘을 제가 해주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 2개를 혼용을 해서 그리고 지금 상온에 이제 한낮에 온도가 좀 높으니까 야마칼슘 저는 1kg입니다. 그래 1kg를 해가지고 이렇게 옆면 시비 같이 겸하면서 보호살균제를 내일 살포를 해줄 겁니다. 그래, 오늘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드릴 거는 안트라콜 보호살균제를 살균제를 살포해 준다는 거하고, 두 번째는 사과 재배하면서 고소득을 이렇게 물음표에다가 이렇게 촬영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, 그래서 사과 재배하는 데 있어서 고소득을 올리고 그렇지 못하고 하시는 분들이 나눠져 있죠.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사과 재배하면서 똑같은 면적, 뭐 보통 이렇게 인력을 하나도 안 쓰고 재배할 수 있는 게 면적이라 그러면은 보통 2,000평에서 2,500평 그 정도를 권장을 합니다. 그것도 이제 수확이 좀 나오고 한 뭐 5년차 이상 이렇게 되면은 2,500평에서 3,000평 정도, 그 정도가 한 분이 하기에는 적정량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,000평 정도 되니까 한 2분 정도 양이라든지 3분
적게 하시는 분들의 양에 비하면 한 3분 가까이 양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, 재배를. 그래서 이렇게 사과 재배할 때 그래 2,000평 만 잘해도 이만큼의 소득은 얻는다 라는 분이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은 고소득을 올리고 계시는 분들이에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과 상품 자체가 아무래도 좋겠죠. 직접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인력이 인건비가 안 들어갑니다. 인력을 쓰는 인건비가 우선. 그리고 그런 분들은 직접 하기 때문에 그 뭐 젓가라든지 꽃따기라든지 모든 작업 수확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 상품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. 아무래도 뭐 젓가를 하는 데 있어서 요 사과를 놔둬야 되는지, 예를 들어서 후브락스 3년차 착과가 되어 있는데 요 사과를 놔둘라는지 이 에카를 갖다 달라는지 좋은 사과를 달라는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. 더군다나 인력을 많이 쓰게 되면은 인력분들도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이렇게 오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꼼꼼하게 달 걸 달고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듭니다. 일을 그 시간 내에 다 해야 되고 하고, 또 때에 따라서는 잘 모르는 안 해봤던 분이 또 와서 그럴 수도 있고, 그리고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자기가 모든 지식을 알고 이렇게 젓가라든지 꽃따기라든지 이런 걸 직접 양옆으로 두 부부가 있으면은 이쪽에 한 분, 저쪽에 이쪽 반대편에 한 분, 이렇게 해서 사다리를 놓고 하면은 일도 좀 빠르고 또 대화를 하고 하니까 또 일하는데 지루하지 않겠죠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2,000평 정도만 해도 수확량이 나오고 하면은 괜찮은 소득을 올리는 걸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저한테도 이렇게 추천하기를 면적을 좀 너무 많이 하지 말라 이런 추천들을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.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라고. 그리고 인건비 들어갈 거 가지고 그 나이 많으신 분들, 그런 분들은 이렇게 주로 일도 막 굉장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몸도 좀 안 좋으시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주로 얘기하는 게 인건비 들어갈 돈으로 두 부부가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렇게 농사 짓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. 인건비 들어갈 걸로 더우니까 오늘은 밖에 나가서 시원한 뭐 냉면 한 그릇, 뭐 저녁에 저거 하니까 고기는 한번 먹으러 가자, 일을 하고 힘드니까 그런 여유 그리고 재미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그래 저 또한도 뭐 작년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뭐 4,000평 가까이 되지만 유목도 있고 해서 제가 열심히 혼자서 그 둘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수확까지 다 저희가 잎따기 사과 수확하기 전에 이렇게 잎을 따잖아요. 그 작업 빼고는 저희가 다 했었는데 올해는 나무들도 이제 많이 컸잖아요. 지금 3년 차도 이렇게 나무도 컸고 또 면적이 늘어나니까 할 일이 많아졌다는 거. 그래서 저희도 뭐 올해는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들일 수밖에 없는, 인건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, 그래 저희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고소득을 올리냐 못 올리냐는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제가 이렇게 뭐 방제 얘기를 좀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은 방제를 첫 번째로 잘 해야 됩니다. 방제를 그래야지만이 상품이 문제가 되고 탄저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버려지는, 상품도 안 되고 하니까 버려지는 사과가 덜 하겠죠. 방제는 사과 농사하면서 방제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그 차이는 농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차이와 똑같습니다.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방제예요. 방제.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방제는 깔려 있는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그런 거고,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렇게 보면 사과의 상품을 좀 올리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중요하죠. 그래서 저희가 보통 봄에 주로 이렇게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수정이 되고 착과가 되고 이런 식의
유과기 시기에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동록 사비, 이렇게 다들 아시다시피 동록 사비를 좀 덜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, 뭐 또 이렇게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 게, 동록 사비가 생기면은 또 비품으로 돼서 예를 들어 정품으로 사과가 수확이 되었을 때는 공판장에서 한 10만원대 정도 받을 수 있지만, 사비나 동록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뭐 6만원대 5만원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사과 상품을 질을 좀 올리기 위해서,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사비 동록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노력들도 하는 거고요.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뭐 연면 시비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과의 뭐 경도를 좀 높이고, 산도를 높이고, 당도를 높이고, 그 다음에 사과를 좀 크게 하고, 착색을 갖다가는 선명하고 투명하게 아주 이렇게 선명하게 나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게 연면 시비입니다. 그래서 그 연면 시비를 어떻게 하느냐, 몇 회를 하느냐, 양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또 사과의 그 상품의 질이, 품질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.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, 사과 상품은 재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제 후브락스 부사 3년차를 제가 하는 거랑 다른 분이 하는 거랑 맛이나 상품이 좀 틀려진다는 거를 저도 임대를 얻은 밭들을 이렇게 보면서 확실히 느껴지는 게, 제가 재배하면은 비슷한 맛, 비슷한 그 사과의 품질이 나옵니다.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연면십이나 가온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과의 그 맛이나 품질, 요런 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를 여기 말씀을 드리면서, 그래서 저희가 연면 시비를 어떻게 하느냐, 뭐 칼슘, 마그네슘, 가리,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하는데, 이렇게 그거를 몇 회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어떻게 어느 시기에 하느냐,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방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, 거기에서 보면은 봄에 같은 경우에는 가신곰팡이, 제가 가신곰팡이 약을 살포를 해서 사과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라고 이렇게 촬영도 했었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나방입니다. 나방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사과 안에, 제가 영상에 보면 있지만은 사과 안에 뚫고 들어가 가지고 상품이 안 되잖아요. 그거는 저가 대상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5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 달려있다 그러면 거기서 골라서 착과를 시키면 되지만, 올해처럼 뭐 준드름이나 이런 영향으로 해가지고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 그 안에 뚝 들어가 있으면은, 나방충이요 들어가 있으면서 그거 따내고 나면 그 자리는 없어지는. 그래서 제가 그 수확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제를 그런 걸 좀 신경 써야 된다 그러지만, 봄에 특히 요 1차 적과 할 시기가 되면은 그렇게 나방충이 뚫고 들어갑니다. 그렇게 파고 사과 안에. 그래서 그런 피해를 좀 줄이고, 그리고 또 그 다음엔 노린재죠. 노린재 같은 경우에는 저가하시면서 이렇게 보면 사과 이렇게 있으면은 옆에 뭐가 푹 들어가 있는 뭐 찔려가지고 이렇게 폭 파여 있는, 상처를 입어서 폭 들어가 있는 거, 그거는 이제 노린재 피해입니다. 그래서 뭐 에머리 고림 장린 노린재 같은 경우에는 뭐 울퉁불퉁하게 하니까 뭐 상품이 안 되니까 무조건 저가를 해야 되고, 또 그런 이렇게 노린재가 찔러서 푹 들어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 보고 저가를 해버리면은 그런 게 어쩌다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게 있지만은 그쪽 주변에 사과가 없으니까 달아놓을 수밖에 없죠. 그래서 그래 방제로 해가지고 저희가 나방이랑 노린재, 나방이랑 노린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주기적으로 지금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계속적인 방제가 필요로 한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추가 제가 저번 영상에 말했던 응애, 그런 걸로 해서 상품성이 훅 떨어지는. 그래서 저희가 뭐 또 자연재해가 또 있죠. 자연재해로 해가지고는 뭐 냉해, 사과가 올해 저도 홍로도 좀 꼭지가 짧은 게 보인다, 꼭지가 짧고, 그리고 붙어가지고 낙가가 된다든지, 붙어가지고 위에 편이 색이 안 난다든지, 또 오히려 거기에 자국이 생겨서 삐품이 된다든지, 그런 거. 그 다음에
요 근래에도 자주 이렇게 발생을 했지만 우박 피해를 입는다든지 태풍, 태풍의 영향으로 해가지고 사과가 막 충격을 흔들리면서 충격을 받는다든지 긁힌다든지 그러면 상품이 B품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고소득을 사과 재배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그런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생 재배를 하는 게 저보고 이렇게 초생 재배를 힘드니까 몸에 무리가 가니까 안 하는 게 그런 얘기 주변 분들도 많이 하십니다. 근데 이 초생 재배가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나온 밑에 조금 풀을 길러 놓고 다른 밭들도 지금 헛골만 작업해 놓고 나온 밑에를 이렇게 풀을 이렇게 놔둡니다 좀. 그래 제가 이렇게 초생 재배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풀의 그 고품질 사과를 초생 재배가 고품질 사과를 그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시기에는 나무 밑에 풀이 있어줘야지 지금 굉장히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무더위가 지속되고 비가 안 오고 할 때는 저 풀들이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어느 정도는. 그리고 이렇게 이슬이 내리면서 이슬이 적셔주면서 땅을 좀 적셔주고 그런 역할을 하게끔 좀 놔두는 것도 있어요 제가. 이렇게 무더위가 지속되거나 그 다음에 오히려 또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은 좀 놔두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지 풀이 또 지수지를 먹어주고 비에 섞여 있는 지수지를 먹어주기 때문에 흙골에 이렇게 풀이 있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나무 밑에 있는 게 더더욱 좋아요. 특히 유목도 같은 경우 이런 이렇게 뿌리 근근이 발달이 덜 되어 있거나 그리고 뭐 이 나무 밑에를 이만큼을 제초제 조중 옆에도 한 1m 정도 제초제를 치게 되면은 그 공간은 풀이 없잖아요. 그러면은 풀뿌리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뭐 잔뿌리가 이렇게 더 나와서 흙골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고목들 같은 경우에는 나무 주변에 이렇게 풀이 없게 되면은 그거는 뭐 초생재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풀이 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나무 밑에도 꼭 풀이 있어야 된다는 거. 그래서 저는 비가 많이 올 때에도 조금 놔두고 또 비가 너무 없을 때에도 될 수 있으면 안 깎으려고 하는 게 그래 이런 기본적인 요 작업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사과 상품을 올리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로 제가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저희가 보면은 재배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많이 발생을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6,000평 정도 되는데 약간만 해도 한 몇천만 원 들어갈 거예요 아마. 그리고 저희가 인건비 뭐 1,000만 원대 이상 올라갈 것 같고요. 뭐 그 다음에 각종 SS기 뭐 기름, 승용요철기 기름 뭐 부수적으로 엄청 들어갑니다. 또 기계가 또 뭐 이렇게 고장이 나면 기계 수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잡다한 것도 이렇게 사야 되고 생활비 들어가죠. 그거를 수확을 하면서 다 뽑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고품질 사과 이렇게 만들어서 고소득을 올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올해는 뭐 이렇게 착과가 덜 된 분들은 품질이 조금 더 높이는 작업도 할 필요도 있습니다. 당연히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. 그렇지만 수확량을 최대한 확보를 하면서 품질을 좀 올리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 매출에서 현저히 떨어지게 되면 뭐 약값이 말라왔는데 약값을 제하고 뭘 제하고 경비를 다 제하고 나니까 수익이 얼마 안 남는다.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거를 맞춰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오늘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에 제가 선별을 제가 직접 다 하기 때문에 사과를 이렇게 개인 판매 포장을 하기 위해서 선별을 하면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선별을 하면서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B품률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느 밭은 예를 들어서 창고밭은 B품률이 얼마 안 되는데 새로 임대하던 그 가뭄밭을 또 이렇게 수확을 하면서 착과도 얼마 안 됐지만 B품이 좀 많이 나오니까 거기 이렇게 수입을 이렇게 들어오는 수입을 계산해 봤을 때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겠죠. 그래서 그때는 느꼈지만은 저희가 사과를 재배를 하면서 수입을
극대화할 수 있으면 극대화하는 게 예,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경비가 들어가고 해서 고생을 한 만큼 조금 더 수입을 높여야 되는데, 제가 그 선별을 하면서 그렇게 삐품이 말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삐품률을 좀 줄여야 되겠다. 이 밭은 조밭은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런 걸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. 예, 저는 그런 걸 계속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새로 임대하던 지금 한 2,000평 정도의 밭도 예, 뭐 올해 해보고 난 다음에 뭐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내년에는 또 수정 보완을 해 나갈 겁니다. 그 밭도 그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사과 이렇게 나무 문제가 있었던 거를 해결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작년에는 뭐 보니까는 저가가 조금 늦어서 사가 좀 작았다. 작년에는 보니까는 병충해 문제가 좀 많았다. 그리고 나방 피해가 많았다. 노린재 피해가 많았다. 예, 그런 거를 기억을 하시고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내년 농사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. 예, 그래서 나방 피해 좀 줄이고, 예, 노린재 피해 요런 게 요 시기에 좀 많이 생겼으니까 요 밭이 좀 그렇더라. 예, 그런 거를 기억해 놓으셨다가 해야 된다는 거. 그래, 제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사과 농사는 이렇게 보면은 예, 끝이 없습니다. 저도 이 후브락스 부사 3년차 예, 요 밭에 유인 즉심은 하면서 그 다음에 이 끝에 순작업 하면서 지금 다 해놨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예, 1단이 있고요, 예, 2단이 있고 3단, 지금 뭐 한 4단, 뭐 한 4단에서 5단 정도까지 예, 됐고, 뭐 잘 자란 거는 지금 보니까 올해 뭐 거의 대부분 파이프 높이만큼은 다 올라갈 것 같아요. 그래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 유인 작업을 해야 되죠. 전지를 하면서 제가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하루 이상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. 거의 계속 나와 있어야 되고 일은 계속 밀려 있어요. 예, 그래서 이렇게 무더위에 또 이렇게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지치긴 하는데 고품질 사과, 좋은 사과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더위도 조금 감안을 하고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. 움직여야지만이 일은 움직여야지 없어지잖아요. 줄어들고. 그래서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거.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사설이 좀 길어졌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거를 또 찾아보고 뭐 또 유튜브 촬영 같은 걸 보면서 요 시기에는 또 뭘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과 상품도 그렇고, 또 저는 방제 얘기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겠지만은 방제를 잘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올해 농사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래,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